네, 안녕하십니까. 방금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은 완전 봄날 같아요. 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장소 열심히 막 뛰어왔는데, 근데 이제 약간 숨이 차네요. 어쨌든 또 월요일이니까 또 하루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는 그죠. 공모주 어떤 부분이 좀 심하게, 대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APR 그거 지인 말로는 보니까 한 몇 명이 이야기를 하던데 한 주도 못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16대 1이었나? 경쟁률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6명에 한 명 정도, 그것도 한 주. 돈이 한 14조 정도 몰렸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글로 다 가버리니까 어때요? 장이 썰렁해요. 요즘 장이요. 어떤 특정한 테마가 한 군데로 쭉 흘러가 버리면 나머지는 다 소강.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어떤 돈의 어떤 수급은 그죠? 결국은 전업하는 개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하는 개인들의 특징 어때요?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거든요. 때로는 신용미수까지 쳤어.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테마가 핫하다 싶으면 이거를 다 팔아버리고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죠.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수급도 없는 상태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장 자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무리수 뜨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 종목이 흘러내린 데 있어. 그거를 답답해하고 아쉬워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흘러내리려면 차라리 흘러내려라 하고 방치를 해야 돼요. 빠질 만큼 빠져라. 그게 훨씬 나아요. 2% 3% 어정쩡하게 빠진 것을 추매를 하다 보면요. 가량배에 얻듯이 계속 흘러내려요. 그게 지금 장의 특징이에요. 수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테마라는 것도요. 너무 짧은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로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정치, 뭐 내일은 뭐, 모레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수명은 짧고 다양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돈을 한두 종목에 왕창 실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굶어 죽어요. 가랑배에 옷 젖듯이 끝없이 빠져버리고 매번 호수에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그죠?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낚싯대를 여러 개 쭉 깔아서 월척이 아니라 붕어라도 많이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확률을 높여야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가 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종목을 찾았어. 길목 지키기. 미리 사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테마가 어떤 종목이 장중에 파다다닥 움직였다. VI 걸렸다. 쫓아 들어가면 열에 9번 물려버려요. 그리고 급등할 때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죠? 매물이 없어요. 오를 때도 작은 수급에 의해서 쉽게 오르지만 후속 매수세가 동반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2일, 3일, 4일 끝없이 오르는 테마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의 어떤 특징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장세에 맞춰야지 내가 좋아하는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은 날도 보면, 그죠? 코스피는 플러스 한 31 올랐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 0.87인가 올랐어요. 미미하죠. 코스피는 한 600개 오르고 하락 종목이 한 200 몇십 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거진 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코스닥은 덤덤했다. 그나마 코스닥은 선방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차 전지가 하락을 주도했는데 에코프로가 한 5% 정도 빠졌나? 어쨌든 2차 전지가 하락을 주도했는데도 강보합을 지켰다. 그것은 여타 다른 종목군들이 받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에코프로, 그죠? 그 한번 질문하신 분이 있었죠. 이거 물타기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저는 비추다 그랬죠.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요.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없는 종목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이미 유동성은 풍부해요. 전 국민 개미들이 좋아서 날뛰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죠?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의 문제지. 그래서 액면 분할 이슈에서 야 호재다 해가 반등을 하지만 결국은 또 실적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이런 어떤 하락 추세에도 어떤 코스닥이 견뎌냈다. 뭐 그것만 해도 뭐 선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에 한 1조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한 800억 정도 매수. 외인은 그 코스피 한 6천억 매수. 코스닥 한 500억대. 그리고 선물에서 거진 한 9천억 조금 못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 보면 외인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 상승 배팅이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기관이 코스피 한 4천억 매수. 코스닥은 한 1100억 정도 매도했어요. 기관이 요즘 그 코스피 수급이 그나마 조금 붙는 게 선거철 다가오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라 했겠죠. 뭐 국민연금 수장 불러가 뭐 조인트 한번 깠든지 선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꼬장 부리냐고 매수해라고 안 하면 이래 하겠다. 뭐 그래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4천억 샀어요. 그리고 지금 장은 뭐죠? 특징이 저 PBR, 그죠? 토요일 날 공부했죠? 저 PBR 장세다. 왜? 1번 답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가 있죠. 토요일 날 저 PBR 장세, 1번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흐름이 보인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째요? 1단계죠. 1단계니까 주체가 뭐죠? 매수 주체가. 그죠? 매수 주체는 지금은 코스피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이렇게 못을 박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매수세가 몰려도 그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산 가치는 뛰어난데 장기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뭐 현대백화점, 뭐 롯데쇼핑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오늘은 보니까 특징이 그죠? 와, 이 종목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게 한국가스공사. 그죠? 이런 애들도 움직인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서 조금 물려 있었던데, 동아 ST,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싫든 좋든 변화의 기운은 감지가 됐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은 계속 팔아치우죠. 올해 들어서. 어우, 차가 맛있네요. 조금 전에 약간 짭짤한 걸 먹었더니. 그러니까 어쨌든요, 지금 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려요. 내 종목만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내 보유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장이 변하는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몰라요. 시장은 지금 봄 기운이 막 돌고 있는데, 내 것만 쳐다보고 나는 아예 또 한겨울 외투 준비하고 그거 입고 있다.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항상요, 주식쟁이는 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 소외 안 되고 그 흐름을 바로는 못 잡아도 2등, 3등으로는 쫓아가야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변하고 있다. 그러면 2월 26일인가 그때 되면 그죠? 또 정시 밸류업 프로그램 후속 대책이 나오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서 자산 뭐 5천억 이하 아니면 뭐 코스닥에 대한 대책이 나올 줄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코스피는 핫한데 코스닥은 소외되어 있죠. 정책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코스닥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또 폭발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PBR, 자산주죠. 이런 종목군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오늘 그 장중에, 그죠? 장중에 그 공시 뜬 거 링크 해 주셨죠. 인하전공 배당 19.1%, 2250원인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주식을 뭐 오래 했지만 이 정도로 배당을 크게 받은 기억이 그진 없거든요. 19.1%. 와, 이거 무슨 돈벼락이야? 완전 배당 어떤 로또 맞은 거죠. 이 종목을 보면서 인하전공이 19.1%를 배당을 했다? 와,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신호를 매화가, 그죠? 그 빙하 얼음 속에서, 눈 속에서 알리듯이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정시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없애는 이 과정에서 핵심은 뭐죠? 자사주도 있고 고배당이 있죠.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 엄청나게 해봐야 세금으로 다 내는데 그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당 소득세를 엄청나게 깎아준다. 그러면 기업, 오너 입장에서도 배당 어차피 자기가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으니까 배당을 왕창왕창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나라에서 정부에서 한다 하니까, 그죠? 한다 하니까 따라는 가봐야 돼요. 주식 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은요 개인만 팔고 있어요. 왜 팔아요? 국장 안 돼. 에이, 국장 안 돼. 저러다가 또 폭락이야. 안 돼. 패배의식. 이 돈 갖고 차라리 미국에 테슬라 사러 가겠다.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어쨌거나 변화는 감지됐다. 개인은 팔고 있지만 외인들이 지금 1월달, 2월달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8조를 넘게, 8조가 뭐야? 오늘 매수한 거, 오늘 매수하고 하면 거진 한 10조가 다 돼 가겠네요. 그만큼 이 정도면 아마 그 역대 외인들이 월간 매수로 따져보면 아마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 그만큼 외인들은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근데 외인이 사는 것들은 뭐죠? 전부 저평가 자산주 성격을 띠고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 뭐 금융지주 회사 아니면 뭐 KT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배당 많이 주고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흐름이 바뀐다. 이래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죠? 뭐 전형적으로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10조 가량 사모고 있고 반대급부로 개인들은 다 팔아치우고 있고. 근데 외인들이 사는 특징을 보면 저 PBR주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월 26일 이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부에서도 그죠? 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4월 달에 선거를 하는데 뻔히 아는데 대한민국 개인들이 코스닥에 바글바글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외시키겠어요? 아직 아니다 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선거 말아 드시는 거죠. 뭐 국밥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거로 연결 지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닥에 어떤 훈풍을 줄 거다. 선물을 줄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물론 이미 올라 있는 거, 뭐 엄청 올라 있는 거를 추격해서 따라잡는다. 이거는 무모하죠. 바닥에 있는 거, 그나마 바닥에서 턴하는 이런 종목은 뭐 사나도, 그죠?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사서 물려도 망할 회사 아니고, 에이, 모르겠다. 배당받지 하는 심정으로 놔두면 기회는 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어떤 실적 좋고 배당 많이 주는 이런 품절주, 저 PBR주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그 늦게 와서 그 아까 그 확인을 못 했는데 그냥 한번 불러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나름 자산주 성격을 띠고 있다 싶은 거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한번 골라봐라 했잖아요. 예. 제가 찾아본 거는 네. 그러니까 조광피어, 그 다음에 동아타이어, 신도리코, 그 다음에 금화 PSC, 네. 삼천리, 미창석유, 그 다음에 한일시멘트, 이화산업, 유진기업, 강남제리석고 등등인데 네. 조금 의문이 가는 거는 동아타이어나 신도리코는 현대 산업 추세로 봐서 약간 사양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맞아요. 그건 굉장히 어떤 그 적절한 질문. 그러니까 판단을 잘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그 잘못 어떤 매수를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동아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타이어 안에 그죠 들어가는 튜브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튜브가 이제 우레탄으로 그렇죠. 예, 지금은 우레탄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고무 튜브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 되면 동아 타이어는 어떤 앞으로 없어져야 될 어떤 산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좀 어찌 보면 괜찮은 그 판단이죠. 근데 얘네들이 언제 어떻게 뭐 어떤 급격하게 이 타이어가 튜브가 없어지는 추세로 흘러가느냐 그것까지는 이제 예상하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동아 타이어도 보면 오늘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뭐 수급이 충분히 붙을 만한 엄청난 자산주는 맞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얘네들이 만드는 그 튜브라는 게 거진 아마 전 세계의 어떤 탑 클래스거든요. 공급으로 보면. 그래서 얘가 하루아침에 확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신규 사업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한다. 이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동아 타이어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니까 저 한번 볼만하네요. 저도 그 한번 걸려들어서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촬영 끝나고. 그리고 신도리코 같은 경우도 그죠? 얘도 그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알짜배기 아마 유보율이 한 10,000% 넘어갈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생각해도 복사기나 프린트 사양 산업이죠. 요즘 이메일 보내고 하지 복사기 뭐 복사해가지고 막 전달하고 그런 거는 거진 없잖아요. 사양 산업 맞죠? 그런데 얘네들도 제가 이거 봤을 때 얘네들은 그 회사, 최근에 회사 내부에 어떤 그 이사를 한 명 영입했는데 그 사람이 그 M&A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은 많아요. 돈은 많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일본하고 약간 결별 어떤 그런 수순을 밟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보이는 회사니까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있게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한다면 이야기가 틀려지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삼천리 그죠? 뭐 시세 주니까 장중에 이래 조금 뭐 매도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강남 제비스코도 지금 최근에 꿈틀꿈틀하면서 조금씩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뭐 지금 시세가 난 종목도 있을 거고 꾸물꾸물하면서 막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바닥을 헤매는 종목도 있고 그거는 이제 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뭐 금방 어떤 뭐 불러준 종목군들은 나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요. 근데 자산주는 어때요?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두 개를 콕 찍는 것보다 차라리 쭉 분산해서 내가 10개를 골라가지고 이 10개를 골고루 12주씩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이 시세를 주면 이거 팔고 이동하고 안 오른 거, 또 얘 팔고 이동하고 그게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 그죠? 질문 한번 하셨죠? 미창석유. 이거 갑자기 훅 아침부터 왜 이래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 매매예요. 500주. 누군가가 500주 반대 매매 맞은 거예요. 그 반대 매매다 아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질문하신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례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주식담보대출이란 건요 그 회사 하나하나를 보고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떤 기업에서 대주주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계속 밀어였다. 밀어였고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까먹었다. 더 이상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빌리는 거죠. 주식담보대출이란 건 정권에서 돈을 빌리면요. 지금 현행 금리가 한 12%에서 14% 정도 될 거예요. 절대 작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이자를 내고 해요? 안 받아주잖아요. 주식담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 대신 내가 경영권은 계속 내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로 잡혔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채만큼 높다. 이래 봐야 되죠. 그리고 주식담보대출은요. 그 당시 대출받는 기준으로 1대1이 아니고요. 보통 보면 한 140% 이상 잡아요. 비례율을.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어느 이상까지 하회하게 되면 담보를 더 제공하든지 못하면 담보로 잡혀있는 그 주식을 정권회사에서 하한가로 그냥 주문내버려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하한가를 막 행진을 하는 거죠. 이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특히 부실주들은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주식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4일, 5일 계속 이거 다 팔릴 때까지 계속 하한가 주문 나가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만큼 무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주식담보대출을 연구만 잘하면 거기에서 또 대박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 전재산 다 밀어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구해와서 또 밀어연 거예요. 성부라는 거죠. 성부. 그만큼 자신 있다. 밀어연 거죠. 거기에서 어떤 뭔가가 기술이 성공하고 뭐 초대형 계약을 맺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뭐 10배, 막 20배 초급등하게 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을 잘 조사를 하면 대박 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단순히 뭐 차트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진짜 대주주가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누구랑 술 마셨는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뭐 휴일이나 이럴 때요. 따로 떼내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단순하게 이거는 이래요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부분 그렇다. 그리고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항상 그래요. 좋은 주식이 바닥에서 놀고 있으면요. 반드시 세력의 타겟이 돼요. 그거는 제가 경험한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얼마만큼의 긴 시간이냐 이 싸움이죠. 결국은 누군가의 타겟이 된다. 가끔가다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아주 그죠? 이쁜 아가씨가 결혼도 안 했고 성격도 좋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주변의 총각들이 그냥 두겠냐는 거죠. 계속 찝쩍거리겠죠. 종목도 똑같아요. 좋은 종목은요. 결국은 그게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 틀릴 줄 몰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손을 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세워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오른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료 분쟁, 그죠? 이건 요즘 어떤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 의료 분쟁은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또 그쪽 어떤 세상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옳다 그러다 뭐 말하는 것도 모순이고 단지 주식쟁이는 주식쟁이 시각으로 그냥 판단을 하자 보자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미 뭐 비대면 관련된 어떤 그런 주식들 이미 올란 거는 안 좋다 그랬죠. 그런 거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가 안 난 거 그런 거를 찾아서 매수하는 게 맞고 또 작년 그죠? 2023년 8월 달에 그때 한번 문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다시 종목이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